안녕하세요. 어제 매매 펴보시죠. (115쪽) 페이지. 처음 우리 시작할 때, 처음에 여러분들 오실 때 공인중개사 시험에서 민법에서 공인중개사 시험에서 민법에서 출제되는 내용이 크게 두 가지다. 크게 하나는 재산권의 변동 원인이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재산권의 침해 시 4대 구제 수단이 있노라. 생각나나 모르겠네. 오늘 또 이것이 그대로 적용이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재산권의 변동 원인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잖아요. 하나는 법률 행위, 하나는 법률 규정. 법 규정에 의해서. 그리고 재산권의 침해 시 4대 구제 수단이 계약을 맺지 않은 사람 사이에서 침해되었을 때 구제 수단이 불청, 무청, 손청이에요. 에어본다 물부손. 그다음에 계약을 체결했을 때 체결한 사람 사이에서 침해가 되는 게 손해배상 청구권. 자, 이거 봐요. 계약상의 청구권의 침해. 계약이 이루어지면 청구권이 있고 그것의 침해 시 구제 수단으로 채무불이행 책임 아니면 불법행위 책임 이런 거 공부했던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오늘은 역시 법률행위 중에서 법률행위에는 단독행위라는 것도 있고 계약이라는 것도 있는데 오늘 배우는 매매라는 건 계약 아니야. 그러면 여러분들이 왜 매매가 계약이지 누가 몰라? 그런데 매매라는 계약을 배우면 도대체 어째서 배우냐 하면 또 망각을 했어 이미. 그래서 우리가 매매라는 계약이 이루어지면 재산권이 생기지? 재산권의 양대 축을 이루고 있는 게 물체 아니야. 다시 물권, 채권. 그럼 매매가 이루어지면 물권 생겨, 채권 생겨. 그러지 채권 채무 생기는 거지. 그거 배우려고 그러는 거예요. 채권 채무. 그러므로 매매가 이루어지면 채권 채무 생김으로 매매를 채권 생기는 계약 법률행위라고 해서 채권 행위라고도 일명 말하고, 그다음에 약정을 한 사람은 약정을 지켜야 할 이행의 문제를 남겨놓기 때문에 매매는 채권 행위라고 하고 또 채권 행위는 전부 부담행위. 맞아? 그럼 부담행위다 이 말은 타인의 권리의 매매는 유효일까요? 그거 하려고 그래. 그거 타인의 권리의 매매는 유효다. 그럼 오늘은 여러분 조금 페이지 몇 페이지 펴보면 118페이지로 넘어가 보자. 118페이지 봤더니 위에서 그 음영 처리된 부분에 타인의 권리의 매매 해당 여부 나오나요? 그걸 오늘 기억해야 돼. 타인의 권리의 매매에 해당되느냐. 자기 토지 매매냐 타인 토지 매매냐인데 이미 우리는 배워왔어. 두 개만 외우라고. 왼쪽에 미등기 취득자가 토지를 매매하는 것은 타인 권리 매매요, 자기 권리 매매야. 타인 권리 매매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나 외워놓으시고, 여기 봐. 종중 땅을 종손명의로 등기해 놓았단 말이야. 종중 땅을 종손명의로 등기했을 때 이것을 명의신탁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종중 땅을 종손명의로 등기되었어도 종중이 사용하지. 그 종중이 팔아먹으면 타인 권리 매매다, 자기 권리 매매다. 두 개만 외워. 이렇게 외워본다. 종중이 매매한다. 미등기 취득자가 매매한다. 타인 권리 매매다, 자기 권리 매매다. 오늘 두 개 꼭 외워주라고. 이렇게. 그러면 어째서 그 두 개가 시험에 나오냐면 우리는 물권편에서 미등기 취득자의 지위가 한 문제 나오죠. 거기서 그 지문이 들어가. 종중 재산의 명의신탁 나올 가능성이 있죠. 거기서 그 지문이 들어간다니까. 종중이
종중 땅을 제3자에게 매매하는 행위는 타인의 권리에 매매에 해당한다 그러면 틀렸다 해야 돼, 이런 게. 그럼 타인의 권리 매매는 자기 땅 아닌 걸 매매하는 거예요. 남의 땅을 자기 이름으로 매매한다고. 남의 땅을 타인 이름으로 매매해, 자기 이름으로 매매해. 어디 보자. 자, 갑이 소유하는 땅을, 자, 아버지가 소유하는 땅을 등기부를 보면 1. 아버지 갑. 2. 아들이 을의 이름으로 등기돼 있어. 아들이 지 이름으로 유조했다고. 그리고는 이 을이 병에게 매매할 때 갑의 이름으로 매매해. 갑의 이름으로. 을이 자기 이름으로, 아버지 이름으로 병과 매매한다고. 매도인이 갑 이렇게 썼다는 거지. 유효, 무효. 이런 건 남의 이름을 함부로 썼잖아요. 이런 건 자요요. 무권리자의 처분행위. 그런데 이 을이 아버지 토지를 자기 이름으로 매매하잖아. 자기 이름으로. 이런 걸 타인 권리 매매라고 그래. 타인 권리 매매. 그러면 타인 권리 매매는 무효다, 유효다. 일단 약속만 지키면 되니까 유효다 그런 얘기야. 이렇게 전제하시고, 그러면 이제 오늘은 매매는 부담행위다고요, 처분행위다고요. 부담행위. 그래서 우리가 매매는 하도 많이 배웠지. 그럼 매매에서는 이제 매매의 예약이 물어보는 거고, 시험 출제되는 게 계약금 계약, 매도인의 담보 책임, 환매. 매도인의 담보 책임과 계약금 계약, 환매는 한 번도 빠짐없이 나온다고. 세 개는 꼭 알고 와야 되고, 매매의 예약은 5년마다 한 번씩 나왔는데 작년에 냈거든. 작년에 냈으니까 안 해야 돼. 한 번만 살짝 보면 돼. 안 해, 그냥. 그냥 매매 예약만 살짝 보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자, 이제 매매의 의의를 보면 한번 읽어본다. 자, 매매는 시작. 매매는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여기 작년 시험에 재산권에는 물권과 채권이 있는데 물권에는 다 같이 점소, 지지전, 또 하나는 유질적. 작년에 지상권은 매매의 목적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나왔거든. 지상권은 매매의 목적이 될 수 없다 해서 틀렸다고 했어. 할 수 있겠어, 없겠어? 있지. 이제 재산권이니까. 채권은 매매의 목적이 될 수 있나요? 준혁이? 있어. 그럼 타인 권리 매매는 매매의 목적이 될 수 있어? 타인 권리 매매도 있어? 너는 시험에 합격 안 했어도 큰 것을 배우고 가는 거야, 오늘. 그래는 자, 여러분, 다 재산권을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면 효력이 생긴다 그랬지. 어떤 효력이 생겨 보면 이거 어떤 효력이 생겨? 다 같이 약정 지키시오. 그래, 약정 지키시오 하는 효력이 생긴다. 그럼 약정 지키시오 하는 권리를 이 권리로 대입시켜 봐요. 약정 지키시오 하는 권리를 물권이라고 불러요, 채권이라고 불러요? 채권. 그러니까는 어쨌든 약속 지키는 것은 다음 문제고, 일단 약속은 해볼 수 있어, 없어요? 혼인 놈이 다른 여자, 좋은 여자 만나면 밖에서 너하고 혼인하겠다 약속은 해볼 수 있어, 없어? 그런 놈들을 뭐라고 불러? 사기꾼이라고 그러잖아. 혼인은 집사람이 있는데 밖에 나가서 등산 가서 너하고 혼인하겠다 그러면 그거 사기꾼이야. 그거 혼인하겠다 계약을 해볼 수 있나? 있지. 그럼 그 아가씨가 혼인하자고 약속 지켜줘 할 수 있겠어? 지켜야 돼, 안 지켜야 돼? 지키면 되지. 있는 집사람하고 이혼하고 그 사람하고 혼인하면 돼. 그러면 그 사람, 야, 내 사실은 처가 있는 사람인데 내가 너하고 약속했으니까 약속은 지켜야 할 거 아니냐. 그렇죠. 그럼 내 있는 본처하고 이혼하고 너하고 올 테니 한 2년만 기다려다오. 그러면 기다려줘? 기다려주지 왜 안 기다려줘? 그래서 자, 여봐. 재산권 이전 약정, 대금 지급 약정, 합치. 그러면 합치만 있어도 성립되는 계약을 약성계약, 약정만 있어도 성립되는 계약을 요물계약이라고 불러요. 낙성계약이라고 불러요. 지난주에 배우지 않았어요? 낙성계약.
그다음에 매매는 물권 생겨요, 채권 생겨요. 그러므로 부담행위. 그래서 부담행위이므로 타인 소유의 부동산이나 매매, 임대차 다 교환의 목적이 될 수 있다. 이게 나오면 틀리지 않도록 것이고, 아까 타인 소유의 부동산 매매가 아닌 경우 두 개 외우나 그거. 미등기 취득자의 매매, 종중재산의 명의신탁.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이 그거 기억하시고 그러면 건성으로 해야 돼. 기억해 나가야 돼. 그래, 그렇게 해서 보면 합격하는 거지. 에이, 한번 2달만 더 속는 셈 치고 학원 나오겠대. 말이 되냐? 2달만 속는 셈 치고 학원 나오겠대. 아, 이게 이왕에 속았으니까 끝까지 가야지. 왜 2달만 하고 말아. 그리고 이게 수학 능력의 차이는 있겠지만, 물론 두뇌의 능력의 차이는 있다고 그랬지, 두뇌는. 근데 노력으로 다 잡을 수 있잖아. 내가 끝도 보면 이 얘기하는 게 9번 사법시험 봐서 합격한 사람도 있잖아. 제 친구들은 한 번만 봐도 합격하는데. 그 끈기가 있어, 없어? 그 끈기가 있으니까 지금 지배우고 있잖아, 이런 거. 그래서 끈기를 갖고 하시면 되고, 그 공부가 안 되는 이유를 본인들이 여러 가지로 분석을 했을 거예요. 한탄하지 말고 책을 읽으면서, 책을 읽는 목적이 있는데 민법을 읽는 목적이 어디 있느냐면 무작정 읽는 게 아니고 다 같이 권리 변동, 일어나냐 안 일어나냐, 유효냐 무효냐, 그거 생각하면서 읽어보면 해결 안 될 이유가 없고, 그 지문이 복잡하면 등장인물을 파악해서 그림을 그려놓으라니까. 갑과 을, 을과 병 해서 그림을 그려서 이렇게 그려야 눈으로 하기 싫어서 이렇게 보면 그거 안 되는 거. 버리장머리가 안 됐어 그거. 민법은 그런 버리장머리로는 해결이 안 되는 거라고. 항상 등장인물을 그려놓고 갑, 을, 병 이렇게 그려서 해결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해결이 돼. 그 다음에 매매는 채권계약이니까 생각해요. 의무를 지켜야지. 한 사람만 지켜야 돼? 둘 다 지켜야 돼? 쌍무계약. 그럼 쌍무계약 나오면 다 같이 쌍동의. 동시 이행해야 되고 위험부담 문제 생기지. 그래서 매매에서 매수인이 대금 줄 때에 매도인이 해야 할 일은 그냥 재산권 넘겨주는 것이야, 깨끗한 건 넘겨주는 것이야. 그래서 그게 동시행 관계 있잖아요. 따라서 매도인의 토지에 저당권 등기나 가압류 등기 이런 거 등등이 있으면 다 말소해서 깨끗하게 해서 넘겨줄 의무가 있어. 그 동시행 관계. 그다음에 위험부담이란 네 채무 소멸하면 쌍무니까, 쌍무라고 하는 것은 쌍방이 부담하는 의무가 의존관계이다. 의존관계. 그러니까 의존해. 네 채무 있으니 내 채무 있다. 그럼 네 채무 가면 내 채무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자, 해봐요. 네 채무 가면 내 채무 간다. 근데 이 채무가 소멸할 수 있는 것은 쌍무계약에서 불능에 빠질 수 있는 채무만 채무자라고 그러지. 그래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 이행불능에 빠질 수 있는 채무는 매도인의 채무, 매수인의 채무. 매도인만 채무자라고 부른다고 해서 정리했던 것이야, 이게. 그 다음에 유상계약이란 쌍무계약이냐 편무계약이냐를 구별하는 시기는 법률 효과 발생기, 이행기를 기준으로 해서 쌍무냐 편무냐를 구별하지만, 유상이냐 무상이냐는 성립 시 이행기 전 과정을 통해서 일방이 재산을 출연하고 타방도 대가 관계에 있는 재산을 출연하면 그걸 유상이라고 그랬지. 유상. 그럼 유상은 네가 이만한 재산을 내니까 나도 그에 상응하는 재산을 낸다. 그러면 쌍무계약에서 내가 이만큼 재산 내면 너는 조금 내야 돼? 같이 내야 돼? 상응하는 재산을 내야 돼. 그런데 상응하는 재산을 내지 못하면 가만히 있어야 돼? 책임 물어야 돼요? 담보책임 문제 생긴다 이거야. 그럼 이 담보책임이라고 하는 문제는 유상계약에서 생기는 거고, 매도인이 이 수박을 요만한 걸 주면 매수인은 대금 1억을 10,000원을 줘. 그럼 더 큰 수박을 주면 매수인도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불해야지. 만약에 매수인이 3만 원을 지불했다면 조그마한 걸 줘야 돼? 더 큰 수박을 줘야 돼? 고창 수박하고 성주 수박하고 있으면 어느 것이 더 비싸겠어? 하나만 할 것 없이 고창 수박이 훨씬 비싸지. 고창 수박 못 먹어보시면 손들어. 우리 형님이 고창 수박을 하시니까 하나씩 가져라고 해야 되네. 그래서 이 말은 뭐냐면, 매수인이 대금 3만 원을 지불한다면
매도인도 그에 상응하는 대가성 있는 재산을 출연해야 되고, 만약에 매도인이 그에 상응하는 재산을 출연하지 못했다면 매수인은 수박을 발로 걷어차야 돼. 매도인의 목덜미 잡아야 돼. 책임 물어야지. 그걸 매도인의 담보 책임이라고 한다 이 말이야. 그러면 이제 이 담보 책임은 한 문제가 꼭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자, 여러분, 매매는 낙체 쌍류이다. 그리고 낙체 쌍류이다 이렇게 외웠다고 문제가 풀리는 게 아니고, 그것이 갖는 각각의 의미를 파악해서, 아니 생각해보자. 낙체 쌍류를 외워야 돼. 재산권 변동을 외워야 돼. 낙체 쌍류니까 어떠라는 얘기냐. 이거 재산권 변동 생긴다는 거라고 생각하라는 거야 이게. 낙체 쌍류다 외우지 말고 담배 휘휘 피면서. 낙체 쌍류니까 어떤 재산권의 변동이 생기냐를 알아야지. 그걸 빼고 낙체 쌍류다 하니까는 문제 보면 어저께 풀었던 거 또 풀리고 또 틀리고 그래 이제. 자, 그럼 예약을 하면 어떤 권리 의무 생기겠나? 그런 생각을 해야 되는 거야. 예약을 하면 권리 의무 생기는 거야. 그럼 예약을 하면 물권 생겨, 채권 생겨. 그래, 채권. 지금 당장 약정시키시오, 후에 지키시오.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게 예약이에요. 예약. 그래서 예약의 종류에는, 이거 작년에 나왔으니까 간단하게 할 거야. 예약의 종류에는 쌍무 예약. 자, 따라서 하고 말아버려요. 여러분들 책에 얼른 5분에 해결하고 가자. 115페이지에 맨 위에 매매 일반에서 좌측에 음영 처리를 봐. 좌측에 매매의 일방 예약 나오나? 거기 오른쪽 1번에 매매의 일방 예약 있죠? 그냥 예약에다만 동그라미 쳐봐. 예약에다만. 일방 빼고 예약에다만. 그리고 예약에다만 동그라미 쳐놓고 한번 쓰고 가는 거예요. 그냥 예약의 종류에는 예약에다만 동그라미 쳐놓고 쌍무 편무 이렇게 써봐. 쌍무 편무 이렇게만 쓰는 거예요. 그리고 일방 쌍방 이렇게만 써. 그냥 이렇게만 써놓고 가는 거야. 예약의 종류에는 아직 쌍무 편무 일방 쌍방 이렇게 있는데 그냥 이렇게만 썼지. 받아 쓰셨나? 그럼 예약의 종류에는 쌍무 예약도 있고 편무 예약도 있고 일방 예약도 있고 쌍방 예약이라는 유형이 있어. 이거 뭔 얘기냐면 나중에 예약을 하면 본계약을 체결해야 되잖아요. 본계약을 체결할 때 쌍방이 승낙 의무를 부담하면 쌍무. 한 말 뜻이 다 있어. 한 사람만 승낙 의무를 부담하면 편무. 그러면 쌍무 편무는 본계약 체결하자라고 청약을 했을 때 알았다. 승낙을 해야 본계약이 이루어져. 복잡하지. 일방 쌍방은 본계약 체결하자 하면 승낙할 것도 없이 본계약이 체결이 되는 계약을 일방 쌍방이라고 하는데, 일방 예약은 본계약 체결하자라는 의사표시를 한 사람만 할 수 있는 경우, 쌍방 예약은 둘 다 할 수 있는 경우. 그런데 우리 민법은 매매의 일방 예약, 자 외워본다. 매매의 일방 예약 조문을 두었지. 그래서 판례가 예약의 종류는 4가지가 있는데 우리 민법에 일방 예약에 관한 조문을 둔 것을 보니 예약의 종류가 4가지인 것이 4가지 중에서 어느 것인지 잘 모르고 쓰면 그 예약은 아마 일방 예약일 것이다. 자, 그래서 밑줄 그으셔버려. 1번에 동그라미 1번. 자, 매매의 예약은 일방 예약으로 거기다 밑줄 긋는 거예요. 그냥 시험 지문만 알면 돼. 예약은 뭘로 추정을 해? 매매의 일방 예약. 매매의 예약은? 그러니까 매매의 예약에는 이렇게 있잖아. 이렇게. 근데 어느 것인지 애매하면 그 예약은 뭘로 추정을 해? 됐네. 일방 예약으로 추정한다. 준혁 이해했나? 그러면 이제 일방 예약은 뭐냐면 이거요. 일방 예약은 본계약 체결하겠다라는 예약 완결권 권리 나오잖아. 또 권리. 다시 한번 권리. 예약 완결권 행사하면 승낙해야 본계약이 이루어져. 승낙 없이도 이루어져. 승낙? 이게 형성권이야. 무슨 권? 그럼 형성권을 배운 사람들은 그냥 알아들어야 돼. 형성권은 일방적으로 법률 관계를 형성케 할 수 있는 자격을 형성권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일방 예약에 의해서 본계약 체결하자라고 하는 의사표시가 있으면 승낙 있어야 매매가 이루어져. 승낙 없어도 이루어져.
그래. 자, 이제 정리하자. 일방 예약은 일방적으로 본계약을 체결한다 그 말이야. 그럼 일방적으로 본계약 체결하겠다 하면 동의 있어야 돼. 동의 없어도 돼. 그래. 여러분들 취소권은 일방적으로 무효로 만들잖아. 그것과 똑같다니까. 취소권과 같이. 그러면 그 예약은 언제나 채권계약이다. 매매의 예약은 일추이다. 이 정도 해놓고 예약 완결권은 무슨 권이다? 자, 해봐요. 동철이가 취했다. 그게 형성권이야 이제. 형성권.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에. 그럼 시험이 일방 예약은 단독행위요, 계약이요? 계약. 약자 들어가면 계약이라니까. 지금도 그것도 몰라. 다시 예약 완결권. 예약 완결권 행사 이렇게 나오면 이건 단독행위야. 이건 계약이고. 그래서 다음 중 계약을 골라라 그러면 일방 예약 골라야 돼. 예약 완결의 의사표시는 단독행위, 취소와 똑같아. 자, 형성권은, 그럼 우리가 배우는 형성권은 동철이가 상추 먹고 취했다 해서 대표적인 게 한번 읽어본다. 취소권, 해제권, 추인권, 예약 완결권, 판매권,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제3자의 수익의 의사표시 할 수 있는 권리 있었잖아요. 각각 다 나오잖아. 시험이. 판매권 나오고 예약 완결권, 취소권 지겹도록 나오잖아. 제한 능력자의 취소. 해제권 지겹도록 나오잖아. 무권대리행위의 추인권, 무슨 뭐 본인의 무효행위의 추인권 지겹도록 나오잖아. 그러면 형성권은 소멸시효의 적용을 받아요? 제척기간의 적용을 받아요? 행사기간이. 여러분들 형제기간은 중단 없고 연장 없고 법원이 직권으로 고려해야 한다. 이것은 다 배웠어 이미. 형성권만 나오면. 여러분들 참고로 형성권을 페이지 앞으로 어디로 가시냐면 취소권을 보시는데 페이지로 가보자. 형성권이 어디 있냐면 안 써도 돼. 어디 있는 줄 알면 되고. 하도 다 해놔서 페이지 저 45페이지를 보셔. 오늘이 이제 이론 정리 마지막 날이니까 기분 좋게 강의 마쳐야지. 5개 해줘야지. 이렇게. 75페이지 봤더니 3번에 취소권. 여기서 여기 봐. 형성권에 형님이 취소권 아니냐. 그래서 취소권에다가 정리해 놓은 거예요. 거기에 자 여러분 다 취소권. 그리고 취소권의 행사 기간에서 4개 써놨잖아요. 예약 취소권, 예약 완결권, 환매권, 제3자의 수익의 의사표시 다 나오는 것들을 정리해 놨죠. 그럼 행사 기간은 봐. 행사 기간은 소멸시효의 적용이요, 제척 기간이야. 제척 기간이에요. 그러니까 이 제척 기간이라고 하는 것은 봐요. 제척 기간이란 그냥 기억해. 중단이라는 제도가 없는 것이야. 중단. 소멸시효는 중단이라는 제도가 있는 거지. 이 정도 아시면 되고. 그러면 제척 기간은 이제 이따가 보면 환매권 바로 배운다고. 환매. 여러분들 환매는 중단 없고, 환매 기간은 부동산은 5년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해진다고 그랬나? 그럼 연장이 돼야 안 돼. 합의에 의해서. 안 된다니까. 그냥 다 똑같이. 합의에 의해서 연장할 수 있다 그러면 틀린 거예요. 다시 한다. 중단 없고 연장 없고. 그러면 형성권의 행사 기간이 도래해서 경과했는지 여부는 판사가 직권으로 고려? 내가 캔이라고 그랬어? 머스트라고 그랬어? 이제 영어 허지도 못하는 놈이 머스트 했잖아. 어떤 놈은 무스트 이렇게 읽는 사람도 있어. 다시 한다. 머스트, 슈드, 무스트야? 다시 한다. 제척기간의 도과는 고려할 수 있어. 해야 돼. 시험이 직권으로 고려할 수 있다, 해야 된다, 할 수 있다 막 나오잖아. 그래서 우리는 유동인은 유치권과 동시행항변권은 법관이 직권으로 고려해서는 안 된다고 그러지 않았어. 이렇게 나온다고. 그러면 제척기간의 도과 여부는 고려해야 돼. 즉 무슨 얘기냐면 제한능력자가 법률행위 했는데 10년 지난 거예요. 10년 지나면 취소권 없어졌지. 근데 10년 지난 후에 미성년자가 취소한 거야. 취소. 10년 지난 후에. 그럼 취소했다면 판사가 요놈이 좀 어눌해. 어벙이야, 어벙이. 상대방이. 그래서 취소권자 제한능력자가 10년 지난 후에 취소하고 나서
상대방에게 토지 내놓으라고 했더니 우리 이장님 찾아왔는데 어봉이야. 이장님도 급소가 비슷해. 나도 잘 모르겠네. 그럼 취소된 거야, 안 된 거예요? 이제 쌈이 붙었어. 법원에 온 거야. 그럼 판사가 받을 때는 취소된 거예요, 취소 안 된 거예요? 취소권은 몇 년 지나면 없어져. 10년 지나고 났는데 취소했잖아요. 취소 효력이 생겨 안 생겨? 그러면 가만히 있어야 돼. 판사가 너는 취소 안 되었다 해야 돼. 그렇게 고려해야 된다니까, 그 말이. 이제 머릿속에 담아둬요. 고려할 수 있어, 해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해봤어. 다시 형제 기간은 형제 지간이야, 형제 기간이야. 중단 없고. 너고 나고 형제가 아닌데 중단이 있냐? 죽어도 형제지. 연장이 돼, 안 돼? 그래. 판사가 고려? 형제가 아닌데 고려해줘야지. 안 해주면 말이 되냐? 그래서 국어적으로 애우자고, 논리적으로. 그죠? 나 제척기간은, 미안. 형제기간은, 형성권은 전부 제척기간에 적용을 받아. 아니, 형제기간은 중단 없고, 연장 없고, 고가 여부는 고려해야 된다. 그런데 이제 행사기간에, 제척기간에 행사기간에 당사자가 약정했으면 약정한 대로 정해지고, 약정이 없으면 법률의 규정에서 정해지는데, 제척기간의 행사기간은 법률에 정함이 없으면 당사자가 정할 수 있어. 그래서 당사자가 정할 수 있는데 그 기간을 한 30년으로 정해도 되느냐 문제가 생겨. 30년으로 정할 수? 그래서 이제 다시 되돌아보자. 하여튼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115페이지를 가봐. 115페이지에 위에서 예약 완결권 박스에 1번에 동그라미 2번을 봐. 맨 위에 1번에 동그라미 2번에 3번, 2번이 두 개 있네요. 예약 완결권 행사 오른쪽 2번 있나? 자, 한번 외워본다. 예약 완결권 행사 기간은 제한 없이 약정할 수 있다. 여기다 몇 줄 것이야? 제한 없이. 그러므로 이 법률에 제한이 없는 한 30년으로 정해도 괜찮나요? 이 작년에 내었던 문제야, 이게. 예약 작년에 시험이 이따가 풀어보겠지만 예약 완결권 행사 기간을 20년도로 정했다. 20년으로 정했다. 1번. 20년으로 정했어도 10년을 넘지 못하므로 그 기간은, 행사 기간은 10년으로 단축된다. 맞아, 틀려? 틀렸잖아. 이렇게 20년으로 정했다면 20년의 범위 내에서 행사할 수 있는 거예요. 다 해결했어. 형성권만 하나 외운다. 자, 외워본다. 형제 기간은 중단 없다. 그 다음에 형성권은 일방적으로 법률 관계를 형성케 해버린 게, 상대방은 형성권자가 일방적으로 의사표시 할지 안 할지 20년간 기다려봐야 되잖아, 이거. 또는 10년간. 상대방 애통 터져, 안 터져? 그럼 애통 터지는 놈이 우물 판다고 그랬나? 그래서 상대방에게 최고권이 주어진다니까, 이게 기계적으로. 형성권이 있으면. 그럼 이런 사람들에게 다 최고 해버리는 거, 이렇게 다. 그래서 최고를 했을 때 형성권자의 확답에 도달주의냐 발신주의냐를 물어보는데, 형성권자의 확답은 도달주의겠어, 발신주의겠어? 눈치가. 발신주의라고 하면 사람도 아니야. 이게 형성권은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인데, 젠장 상대방에게 의사표시가 도달해야 효력이 생길 거 아니냐. 그래서 도달주의를 원칙으로 해. 근데 하나만 발신주의인데, 그게 무권대리 행위의 본인의 추인 여부의 확답, 요거 하나만 발신주의라고. 그래서 외워본다. 무체발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해해 줘야 돼. 이해. 형성권은 일방적으로 법률관계 형성한다? 그러면 상대방은 10년 기다려봐야 안다? 애통 터지니까 너 그 의사표시 할래 안 할래? 꼭 제3자의 수익의 의사표시도 물어보잖아. 갑이 을과 매매를 해서 매매대금을 병에게 주어라. 병은 수익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자격을 10년간 갖고 있어. 그러면 낙약자는 수익자에게 너 돈 받아간다는 얘기 할래 안 할래? 라고 최고했더니 요놈이 침묵을 지켰다는 거야. 그럼 침묵은 도달주의냐 발신주의냐인데, 수익자로부터 아무런 확답을, 수익자가 아무런 확답을 발하지 않으면 이렇게 물어보든가, 수익자로부터 아무런 확답을 받지 못하면 이렇게 하든가, 둘 중에 하나라고. 받지 못하면요, 발하지 않으면요, 형성권인 게, 받지 못하면
도달주의가 받지 못하면야. 그게 이렇게 도달해야지 그 의사표시가. 하지한다. 받지 못하면. 그게 도달주의야. 받지 못하면. 발하지 않으면 발신주의. 이 사람으로부터 아무런 확답을 받지 못하면 도달주의. 근데 도달주의요, 발신주의야. 형성권은 받지 못하면 이렇게 가야 돼. 그러므로 낙약자로부터, 수익자로부터 아무런 확답을 낙약자가 받지 못하면 이제 그 사람의 의사표시를 해석해서 진도 나간다, 안 나간다? 안 나간다. 수익의 의사표시를 거절한 것으로 본다. 그러면 갑과 을이 예약을 했을 때 갑이 10년간 행사할지 안 할지 예약자는 상대방에게 독촉을 해. 야, 너 본계약 체결을 할래 안 할래? 했는데 예약 완결권자로부터 아무런 확답을 받지 못하면이겠어? 발하지 않으면이겠어? 여기 봐라. 봐. 예약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예약 완결권 행사 여부의 확답을 최구할 수 있다. 이제 여기 나오는 거야. 전항의 기간 내에 확답을 뭐 하지 못하면. 이렇게 발신주의요, 도달주의야. 도달주의라고 나오잖아. 받지 못하면 진도 나가 안 나가? 안 나간다. 예약은 효력을 잃는다.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문제 한번 풀어보자. 그래서 문제를 여전히 이 책은 참 기출문제는 좋은 책이므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었다고 해서 이게 해결되었다고 정답을 맞췄다고 하지 말고 실력을 쌓아가야 돼. 그런 기출문제를 통해서. 자, 141쪽을 보자. 141쪽에 1번 갑은 그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을과 매매의, 자, 네모 치는 거예요. 매매의 무슨 예약이야? 일방 예약을 체결하면서 예약 완결권은 을이 갖고 있다. 그래서 을이 이제 예약 완결권 행사하기로 한 거예요. 그리고 몇 년 내에. 그럼 예약 완결권 행사 기간을 20년으로 정할 수도 있어요? 있어. 이렇게 자기들이 정할 수 있다고 약정한 대로. 1번 을이 예약 체결 시로부터 1년 뒤에 예약 완결권을 행사하게 되면 매매는 예약 체결 시로, 자, 네모쳐 소급한다. 소급한다. 여러분들 우리 시험에 소급한다라는 지문이 40문제 중에 그 지문이 대여섯 개는 들어가. 그럼 소급한다 나오면 이거요. 묵건토 취취해. 그거 이외에 소급한다 그러면 없다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번 틀렸어. 이건 묵건토 취취해가 아니니까. 자, 다시 해. 소급한다에다 몇 줄 것이고 뭐라고 써야 돼요? 소급표 있는 게가 묵건토 취취해. 그러면 이 말이 여러분들이 구구 다니니까 이거 외워놔야 다른 문제를 푸는 데 도움이 되는 거예요. 1번 틀렸지? 2번 을의 예약 완결권은 형성권에 속하므로 맞네. 갑과의 약정에도 불구하고 행사기간은 10년으로 단축된다. 20년으로 정했잖아요. 그럼 20년으로 되는 거예요? 단축되는 거예요? 그래서 2번이 솔직하게 이 지문이 내가 작년에 왜 이 지문이 나온다고 예상하면서 강의를 했냐면 20년으로 정한다. 이런 이 예측하는 시험 지문이 그동안에 없어서 이게 우리 최초로 나오는 기출문제야. 이게 작년에. 그런데 그 전에 이 지문이 나올 테니 주의하시오. 내가 예상해서 냈는데 예상은 어째서 하냐면 다른 자격시험을 보면 그게 시험에 나와 있거든. 근데 우리 시험이 유독 거기 안 나와 있던데 내가 100% 나온다 했더니 나와버렸잖아. 이렇게. 그럼 올해 또 나오겠어 안 나오겠어? 그건 내가 하여튼 안 나온다. 안 나온다고 하면 또 김새잖아. 공부 안 하니까 나는 감히 그런 얘기인데 솔직히 안 해. 나는 강의할 때 이거 올해 나왔더니 안 나온다. 나는 그런 얘기는 안 한다. 재수 없으니까. 왜냐하면 열심히 공부하더라도 이게 왜 민법은 다 연결돼 있으니까 하나 알면 다른 지식이 알게 돼 있거든. 근데 그거 올해 나왔더니 안 나오니까 하지 마시오. 그러면 예약 완결권과 관계는 이런 것도 여러 가지 다 복합적인 지식이 연결이 되는데 안 할 거 아니야. 그럼 여기서 하다 보면 다른데 취소권과 다 연결이 돼 있으니까는 공부할 수밖에 없다고 이렇게. 자, 3번. 을이 가진 예약 완결권은 재산권이므로 맞나? 양상대포 할 수 있다. 맞아 안 맞아? 그렇잖아. 우리는 재산권이니까 전부 재산권은 양상대포 또는 상처대포 할 수 있다고 수없이 했잖아요. 맞지? 3번이 정답이네. 우리가 배우는 재산권은 상처대포, 양상대포 했으니까 그것만 알아도 맞췄잖아요. 근데 2번에다가 찍은 사람들은 성격이 좀 급했지.
4번. 을이 예약 완결권을 행사 기간 내에 행사했는지에 관해서 갑의 주장이 없다면 법원 나왔네. 고려 머스트라고 하지 않았어. 머스트. 해야 한다. 이렇게. 마지막. 을이 예약 완결권을 행사했을 때 갑이 승낙이 있어야 맞아 틀려. 예약 완결권은 형성권인데 무슨 승낙을 필요해. 형성권은 그냥 일방적으로 이런 뜻 아니냐. 알아들었나? 그러니까 이걸 공부해 놓으면 취소권, 추인권 다 연결시킬 수 있잖아요, 지금. 자, 예약 완결권 해결했고, 그 다음에 우리 시험에 나오는 거, 이거 내가 예약 완결권 나오면, 권리 나오면 10단계로 이렇게 해결해 놓은 것이야. 권리 나오면. 자, 에어본다 권리는 상처 대포, 예약 완결권을 보존하려고 가등기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예약 완결권이 가등기 된 후에 목적물이 양도되면 우리는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 청구권은 예약 의무자, 맺은 자에게 하는 거예요. 맺은 자. 예약 목적물이 양도된 경우에도 맺은 자 하는 거예요. 본등기 청구할 때는. 그 다음에 행사 기간은 제적 기간인데 약정 기간 내에 10년을 넘게 정해도 괜찮지? 그리고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몇 년 내에? 10년 내에. 그 다음에 행사 방법에 제한이 없고, 그 다음에 예약 목적물이 멸실이 되어버렸다면, 예약을 체결해 놓고 목적물이 멸실되었다면 예약 완결권은 소멸해버려. 그 다음에 행사 효과로 매매계약이 이루어지고 매매계약이 체결이 되면 등기 청구권이 생기지. 이런 게 예약 완결권이다. 그 다음에 계약금 계약은 꼭 한 문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장 넘겨서 116페이지에 그 계약금 계약은 100% 나오니까 거기다가 별표 5개 하시고 여러 번 공부하셔. 그럼 자,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여기 봐.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여기 봐. 여기 매매계약 속에 계약금을 내일 주기로 한다라고 약정을 해. 계약금 매매계약 한 날 내일 계약금 1,000만 원 수수하기로 한다. 이 약속을 계약금 약정이라고 그래. 그러면 이제 내일 1,000만 원 통장에 들어와야 돼, 안 들어와야 돼? 그러면 계약금을 지급해야 되는데 지급하지 않았지? 그러면 이것을 계약금 계약의 불성립이라고 그래. 그러면 계약금 계약이 불성립이면 매도인은 계약금이 통장에 1,000만 원 들어오기로 했는데 계약금이 안 들어오면 매도인은 이 계약금 약정이잖아. 요거 단서, 매매계약서 속에 들어간 단서를 해지할 수도 있을까요? 있어. 그래서 계약금 약정은 해제 가능하다. 이게 2년 전 문제야. 그럼 여기서 주의해야 될 건 매매계약을 체결했고 내일 계약금 걸기로 수수하기로 했는데 내일이 되었다. 이제 안 들어오면, 계약금이 안 들어오면 매매를 해지할 수 있나요? 이건 해지하는 게 아니고 이걸 해지한다니까. 이거. 자, 1번 봐. 1번 매수인이 약정한 계약금 중 일부만 지급했대. 밑줄 그으셔. 맨 위에 1번. 116페이지다. 116페이지 맨 위에 1번. 매수인이, 자, 네모쳐. 약정한 계약금 중. 여러분들이 내가 이렇게 문제를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풀으라고 보면 판단 능력이 없어. 끊을 줄을 몰라. 홍승환 선생님이 그렇게 끊고 했는데. 그래서 밑줄 그으셔. 약정한 계약금 중 일부만 지급했다 나오나? 그러면 거기를 뭐라고 쓰냐면 계약금 계약의 불성립 이렇게 쓰는 거예요. 계약금 계약의 불성립 이렇게 됐네. 그리고 지금부터 여봐. 중개사 시험은 지금부터 정신 차리면 합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내일 1,000만 원 주기로 했다. 또는 그런데 500만 걸었다든가. 여기서 지금 1,000만 원 주기로 했어. 내일 1,000만 원 주기로 한다. 근데 그중에 500만 걸었대. 그러면 계약금 계약 성립이야, 불성립이야? 불성립이므로 그에 따른 효력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나숙게 잘 해줄게. 1,000만 원 주고받기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파악해야 될 건 계약금 약정하고 계약금 계약은 같아 달라. 다르다는 걸 구별하는 거야. 이 약정하고 계약은 다르잖아. 계약금 약정은 매매계약 할 때 주고받기로 하기로 한 것이고 이것은 실제로 주고받은 것이야. 실제로. 근데
계약금 계약하면서 실제로 1,000만 원 수수오기를 했는데 요게 1,000만 원 다 들어왔지? 그러면 그걸 계약금 계약이 성립되었다고 그래. 500만 들어왔다면 성립이요, 불성립이야? 위로 간다 그 말이야, 위로. 그럼 불성립이면 계약금 계약이 안 이루어졌잖아요. 그걸 이유로 요걸 계약을 파기할 수는 있다가 있어. 야, 읽어봐 이제. 매도인은 메모쳐. 매도인은 계약금 약정에다 메모치라고. 그녀가 가만히 안 있을래? 그럼 여러분들 여기서 속은데, 자, 계약금 계약을 지급하고 그중 계약금 일부만 지급받았을 때 1,000만 원 주기로 했는데 500만 받았을 때 매도인은 매매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면 맞아 틀려? 매매 계약이야, 계약금 약정이야. 이거도 눈 크게 뜨고 구별을 해. 그리고 공부를 3년 했다고 되는 게 아니고 지금이면 합격을 해. 지금. 그래서 우리는 다시 성립, 불성립, 유효, 무효 맨날 여기서 또 반복이 되잖아요. 해결됐나요? 그래서 이제 계약금 계약은 여기까지. 계약금 계약은 실제로 1,000만 원 수수했어 안 했어요? 했지 이제. 그럼 계약이 이루어졌지. 그래서 계약금 계약은 실제로 합치만 있어야 돼. 계약금 걸어야 돼. 그래서 요물계약이라고 하잖아. 계약금 계약은 무슨 계약이야? 그래, 요물계약이다 이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들은 1번 본다. 매도인이 계약금 중 일부만을 지급한 경우 매도인은 계약금 약정을 해지할 수 있지. 수령한 계약금에 수령한 밑줄 그으셔. 수령한. 그러면 수령한 그 말은 다 받은 거요, 일부만 받은 거요? 그럼 일부만 받았으면 그것의 배액을 상환하고 매매 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다 하는 거라고. 이렇게. 만약에 여기서 1,000만 원 주기로 했는데 1,000만 원 걸었지? 그럼 2,000 상환하고 해지할 수는 있다 그 말이야 지금. 근데 1번은 다 받은 거요, 일부만 수령한 거요. 일부만 수령했으니까는 일부에 만약에 500만 받았다면 500에 배액 1,000만 원을 상환하고 매매 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다. 불성립이니까. 설득됐나? 자, 여기까지 왔어. 그 다음에 계약금 계약이 체결이 되면 그 계약금은 매매 계약이 유효하게 체결되었다고 하는 증거로서 효력을 갖는다고 해서, 자, 여러분, 계약금은 언제나, 자, 앞으로 가보자. 115페이지. 115페이지에 위에서 3번 보니까, 위에서 3번 봤던 여러분들 3번에 계약금 계약과 그 위에 한번 봐봐. 계약금 계약과 바로 위에 보면 그 음영 처리된 거. 여기. 눈으로 보여 안 보여? 시각적으로 보이지? 그렇게 구별해 주라는 것이야. 그러면 3번에 계약금 계약은 무슨 계약이다? 요물 계약이고 언제나 증약금의 성질을 갖는다 그러면 O 해야 돼, X 해야 돼? 계약금은 언제나 매매 계약이 아니, 따라서 증거로서 약속한 금액이다 그 말이야. 그럼 일단 계약금 걸면 어디 봐? 이제 또 계약금 계약이 체결되면 계약금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하는 증거다. 맞아? 아니요. 매매가 체결되었다고 하는 증거지. 그 다음에 여기 봐. 계약금을 걸면 여기 봐. 물어본다. 그럼 계약이 이루어졌지 않아? 계약이 이루어졌으면 권리 뭐 생겨 안 생겨? 어떤 권리가 생기냐? 계약금 계약 체결하면. 아니, 나 물어볼게 해야 돼. 대서가 이 형님이 계약이 우리가 법률행위가 되면 채권 채무 생긴다고 하지 않았어? 권리가 생긴다고 했지. 계약금 계약 걸면 어떤 권리 의무가 생겨? 물어보자. 어디? 너 똑똑한 놈 한번 물어볼게. 내일 또 안 앉을까 봐서 오늘은 요 정도만. 그러면 생각을 하자고. 우리가 계약금 계약이 체결되면 이것도 계약이므로 계약에 따른 법률 효과가 무슨 의무에서 생길 거 아니야. 생겨? 뭐가 생겨? 아니, 요것만 갖고 뭐가 생기냐고. 요것만. 계약금 계약이 이루어지면.
생각 안 해봤지? 왜 해제권 생긴다. 계약금 계약이 이루어지면 해제권이 생겨. 재산권 중에서 해제권이 생긴다니까. 즉 계약금 계약은 해제권이 생긴 것으로 추정된다 그 말이야. 자, 여러분들 해약금으로 추정한다. 이 말은 뭐냐면 계약금을 걸면 나중에 해지할 권리를 내가 갖고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준 돈이다 그런 얘기야. 그래서 여러분들 일방이 이행에 중도금 주기 전에 계약금을 포기하거나 매도 있는 배액을 상환하고 해지할 수 있다 들어보셨지? 그러니까 계약금 계약이 이루어지면 해약금으로 추정되므로 해제권이 생긴다는 거예요. 해지할 수 있는 자격이. 이해가 가? 그렇게. 그 다음에 여기 봐. 계약금 계약을 체결할 때 중도금 안 주면 몰수허기로 한다 할 수도 있지. 그걸 여러분들 위약금이라고 불러. 그럼 여기 봐. 제목에 그러니까 계약금 계약을 하면서 말이야. 따로 약정을 하는 거 이렇게. 계약금 계약을 하면서 몰수허기로 약정을 해. 이런 걸 위약금이라고 그래. 이런 걸 뭐라고? 이것을 계약금이 위약금으로 교부되었다 이런 말을 써. 위약금으로. 그러면 계약금이 위약금으로 교부된 걸 이걸 위약금이라고 하고 따라서 계약금은 한번 외워본다. 증약금, 해약금, 위약금 이 세 가지의 성질을 가질 수 있는데 위약금의 성질을 가지려거든 몰수하기로 한다라는 단서가 있어야 돼. 만약에 몰수한다는 약속을 안 하면 이런 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해약금으로 추정이 돼버려. 여기까지 됐나? 외워본다. 계약금은 해추이다. 계약금을 걸면 아무 말을 안 했다면 일방이 이행에 착수 전에 중도금 주기 전에 해약금을 해약금으로 교부했다면 외워요. 배포해제, 배액상환, 포기 하고 해지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다 그 말이야. 그래서 배포해제, 자 외워본다. 배액상환, 포기, 해지할 수 있는 그런 성질을 갖는다고 해서 이거 해약금이라고 그래. 그러므로 계약금이 이해해야 돼. 계약금이 해약금으로 교부되었다면 해약금, 해지할 수 있는 권리를 약정한 것이다. 그 말은 해약금, 해지할 수 있는 권리를 약정했다. 쓸 거 없어. 이제 다 아니까. 그냥 논리만 이해해. 다시 한번 배포해제, 배액상환, 포기, 해지할 수 있어. 언제까지? 우리는 권리 행사 시기가 이행 착수 전에 중도금 주기 전까지 배액상환 또는 받은 사람은 배액상환 할 것이고 계약금 건 사람은 포기할 것이고 해지할 수도 이행 착수 전에. 알아들어? 그런데 배액을 상환하고 매수인이 준 돈 1,000만 원에 대한 배액 2천만 원을 이렇게 상환하고 해지하려고 했더니 매수인이 수령을 거부해. 그럼 공탁을 해야 돼. 공탁을 필요 없는 거예요. 공탁까지 필요는 없다 그 말이야. 공탁까지. 그것이 여러분들 115페이지에 3번 봐. 이행의 착수 전 배액 상환하고 했더니 가로에 공탁 분료 나오지. 거기다 밑줄 그시고 공탁을 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럼 이때 이제 이게 이행 착수가 주로 중도금을 지급하는 걸 이행 착수라고 하는데 우리 시험에 나오는 게 밑에 외워버려. 소재기, 관할관청의 허가. 소재기나 허가는 이행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소재기나 관할관청의 허가는 이행 착수 아니다. 그러면 관할관청의 허가는 어디서 나오냐면 우리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허가 없이 한 매매가 한 문제 나오죠. 그 지문에서 그 단골로 들어가. 관할관청의 허가를 얻었어도 일방은 배액을 상환하고 해지할 수 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나온다고. 그 다음에 여기 봐. 일방이 중도금 안 주자 중도금 달라고 갑이 소제기한 거예요. 중도금 달라고. 그럼 매도인이 중도금 지급을 요하는 소를 제기했다면 이행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므로 매도인이 소 제기했어도 이행 착수한 게 아니지. 그러므로 포기하고 해지할 수 있다 그 말이야. 두 개만 외우면 돼. 다시 한번. 이행 착수. 이해 가셨나? 그러면 자 소제기나 관할관청의 허가는 그리고
허가는 당사자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당사자가 채무 일부나 전부를 이행하는 게 이행 착수인데 관청이 제3자가 하는 게 무슨 이행이냐고. 그래서 관청이 허가는 이행 착수 아니다. 그러므로 배포 해지할 수 있다 그 말이야. 이렇게 됐나? 그러면 배포 해제하면 이행 착수 전에 하는 것이므로 원상 회복이나 손해배상 문제는 생길까요? 생길 수가 없다니까. 이행한 게 없으니까. 받은 거 그대로 돌려주고 준 거 포기한 거니까 이행 착수 전이. 그러므로 배포 해제했을 때는 원상 회복이나 손해배상 문제 생기지 않는다. 이제 마지막으로 위약금만 보면 되네. 계약금을 걸면서 중도금 안 주면 몰수하기로 한다라고 단서를 달았잖아요. 그런 걸 위약금 약정이라고 그래. 그러면 여러분들 위약금에는 다시 한번 봐. 어디로 넘어가냐면 양가로 3번을 봐. 116페이지 뒤에 있어. 자세히. 3번, 2번에 3번 본다. 매수인이 위약 시 계약금을 몰수하고 매도인이 위약 시 계약금 배액 상환 약정 시. 자, 이제 밑줄만 그어봐. 위약 시. 3번에 1번에 위약 시. 또 매도인이 위약 시 네모만 쳐봐. 위약 시. 됐나? 그런 걸 오른쪽에 뭐라고 하냐면 위약금 네모 쳐. 위약 시 이것을 뭐라고 그래? 위약금 이렇게. 그럼 이런 얘기야. 위약했다 그 말은 채무 안 지켰다 그 말 아니냐. 약속 안 지켰다. 약속 위반했다. 그러면 몰수한다. 이게 위약금이야. 여기까지 왔나? 그럼 이 위약금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자, 여러분들 위약벌로 손해배상 예정액으로. 그래서 이 몰수하기로 했다고 하면 그걸 위약금이라고 하고 그 위약금에는 두 가지 성질을 갖고 있어. 하나는 잘 들어. 중도금 안 주면 계약금을 몰수하면서 몰수는 하는 거예요. 당연히. 별도로 위약에 따른 벌칙금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를 위약벌로 교부했다 이렇게 말하고, 중도금 안 주면 몰수만 하면서 그 몰수액이 손해배상 예정액으로 교부했으니 별도로 위약에 따른 벌칙금은 안 받고 그냥 그것만 몰수만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경우를 손해배상 예정액으로 교부했다 이런 말을 써. 우리가 지난주에 채무불이행 이게 위약으로 인해서 계약을 해지하면 채무불이행으로 해지하면 외워본다. 원상회복, 손해배상 생겼나? 채무불이행으로 해지했을 때는 원상회복하고 손해배상 생겼지. 맞아? 그러면 위약했을 때 계약을 나중에 해지하면 손해배상 해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위약금은 나중에 해제당했을 때 손해가 생긴 경우 그 손해를 미리 배상하기로 한 예정액으로 교부한 경우를 손해배상 예정액으로 교부했다 이렇게 말하고, 위약벌은 손해배상은 따로 받고 따로 받아. 그리고 벌칙금으로 교부했다. 이걸 위약벌이라고 그래. 그러면 결론이 중도금 안 주면 몰수하면서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단서 달았다면 위약벌. 중도금 안 주면 계약금은 몰수하고 끝난다. 그러면 손해배상 예정액. 그러면 위약벌이나 손해배상 예정액 어느 것으로 교부했는지 애매할 거 아니야. 자, 이제 외워본다. 위약금은 손추이다. 그렇게 그래서 공부를 했던 거죠. 위약금은 손해배상 예정액으로 교부한 것으로 추정한다. 그게 동그라미 2번 봐. 3번에 1번 본다. 3번에 1번 봤더니 위약금으로 교부된 경우 그 계약금은 손해배상 예정액으로서의 성질과 위약벌로서의 성질을 갖는다. 됐나? 1번 위약금은 손해배상 예정액으로 교부한 것으로 추정한다. 됐나? 위약금이 부당하게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감액할 수 있다. 4번 위약금을 뭘로 교부한 경우? 위약벌로 교부한 경우 채무불이행에 따른 별도의 손배청도 있다. 계약금이 위약벌로 교부했다면 몰수만 한다고 더 달라고 한다고. 이것은 그냥 벌칙이야. 벌칙으로 받아가고 손해배상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어. 자, 이제 문제.
계약금은 이제 처음에 계약금을 걸었다. 계약금은 손해배상 예정액으로 추정한다. 맞아, 틀려? 맡기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니까. 계약금은 해추요, 해추. 자, 여기보다 계약금은 해추이다. 그리고 몰수한다고 약정했을 때만, 이 단서가 있을 때만 손출하니까. 다시 위손추이다. 위약금으로 교부했을 때는 손추이고 위약금으로 교부 안 했다면 그건 해추. 그러면 이제 두 번째, 계약금이 위약금으로 교부했어도 해약금의 성질을 갖고 있나요? 갖고 있어. 위약금으로 교부했어도 해약금의 성질을 갖고 있다. 여기까지 됐나? 자, 이제 문제를 풀어보자. 계약금은 여러분 이거 마스터 하자. 아무것도 아닌데 조금 이해해놓고 그려서 공부를 해야 돼, 항상. 그리고 대한민국에 이렇게 강의 잘하는 사람이 없어. 이 프린트 이거 여러분들 다 그림을 보고 집에서 복습하라고 그려다 주거든. 한 번도 봤냐 그러면 한 번 안 보는 사람이 많아. 다른 데 보지 말어. 뭐 EBS 봐야 그 EBS도 다 아무 못 하는 사람만 가 있어. 그래서 이게 꼭 나오니까 이게 나오면 100% 나온다 그러면 이해가 안 갔으면 정리해야 돼, 안 해야 돼요? 문제 한번 보자. 페이지 143페이지에 142페이지를 보자. 가장 최근에 29회 문제. 29회. 오른쪽으로 봐. 143페이지 3번 봐. 143페이지 31회 보자. 갑은 자신의 토지를 을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을로부터 계약금을 수령하였다. 나오나? 그럼 여기는 이 말은 아직 없어. 요 말은. 이거야, 이거. 계약금을 수령하였다. 그럼 해추이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1번. 을이 지급한 계약금은 해추이다. 맞잖아. 2번. 갑과 을이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약정했단 봐라. 갑과 을이 계약금을 이렇게 약정했다면 그 말이야. 약정했다면 갑은 그 약정한 경우 손해배상 예정액으로 추정한다. 맞아? 그러니까 위약금으로 교부했다면 위손추라고 하지 않았어. 위손추. 한번 을이 중도금 지급 기일 전에 중도금 지급했대. 이행 착수했대. 그럼 이행 착수는 꼭 주기로 한 날 줘야 돼. 미리 줘도 괜찮아. 미리 준다고 해서 잘못된 거 없잖아요. 그래서 지급 기일 전에 중도금 지급했을 때 배액 상환하고 해지할 수 없다. 답은 만일 을이 갑에게 약정한 계약금의 일부만 지급했다. 몇 줄 것이요? 약정한 계약금의 일부만 지급했다. 몇 줄 걷나? 그러면 계약금 계약이 성립이요, 불성립이야? 불성립이므로 배포 해지할 수 없어. 받은 돈에 해지 못한다고. 그러므로 자, 수령한 금액의 배액이요, 주기로 한 금액의 배액이야. 만약에 여기 판례가 여기서 계약금을 1,000만 원 주기로 했거든. 근데 500만 걸었지. 그럼 받은 돈의 배액 1,000이잖아. 만약에 매도인이 굳이 배액을 상환하고 해지하려거든 판례에 따르면 주기로 한 돈의 배액이야. 받은 돈의 배액이요, 주기로 한 돈의 배액이야. 그러므로 거기다가 수령한 나왔지. 그래서 틀렸던 거죠. 수령한 이렇게. 수령한 금액이요, 주기로 한 금액이야. 주기로 한 금액. 만약 X 토지가 쫙 봤더니 허가 받았네. 허가 나왔나? 그러면 허가 받았어도 이행 착수 아니죠. 해제 있다. 있어 없어? 5번이 정답이네. 없다 그랬나? 해제 없다 그랬지? 그럼 없다 했으면 틀렸고. 그러면 틀린 것을 골라라. 몇 번이야? 4번이네. 4번. 4번 맞아. 수령한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을 해지할 수 없지. 수령한 금액이야, 주기로 한 금액이야. 그러니까 수령한 금액 배액을 500에 대한 1,000만 원 배액 상환을 해지할 수 없다. 맞잖아. 그다음에 5번은 허가 나왔지? 그럼 해지할 수 있다 해야지. 있다. 허가는 이행 착수 아니니까. 그냥 없다 해서 틀렸다 그 말이야. 5번이. 이해했어? 그래서
이 정도 해주었으니까 잘 정리하시고 쉬었다 합시다.